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통화 전쟁입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팽팽한 금융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오늘 그 속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자본 전쟁. 우리가 이걸 그냥 단순한 무역 분쟁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건 말이죠. 전 세계 돈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그야말로 거대한 패권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게 벌써 10년 전 중국의 한 고위 군 관계자가 한 말입니다. 위안화를 아시아의 기축통화로 만들고 1대1로를 통해 중국만의 세계화를 시작한다. 와, 이거 정말 대놓고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죠.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미국 달러의 아성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야심, 이른바 자본전쟁의 서막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말 그대로 쫙 두 개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죠.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냐 하고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라이벌 관계가 아니에요. 아예 판 자체가 바뀌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두 나라가 대체 어떤 무기를 들고 싸우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디지털 달러 대 황금 위안화입니다. 정말 흥미롭게도요, 이 둘은 완전히 정말 180도 다른 전략으로 자국 화폐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딱 갈리는 거죠. 왼쪽의 미국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 시스템, 우리 기술을 믿어라. 이거예요. 디지털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 신뢰죠. 반면에 오른쪽 중국은 우리 시스템 못 믿겠어? 그럼 이 금을 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승부를 거는 거죠. 한쪽은 빚을 디지털화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금을 쌓고 있는 이 상황,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닙니까? 미국의 전략,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미국 국채라는 상품을 아주 멋지게 디지털로 재포장하는 거예요.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실상 미국 국채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는 창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재정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끝내주는 기술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중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미국 중심의 금융망을 피해서 CIPS 같은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뒤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역 파트너들한테는 원하면 위안화를 금으로 바꿔줄게 라는 식의 옵션을 넌지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금을 지렛대 삼아서 위안화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려는 아주 장기적인 포석인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략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파란색 선, 그러니까 중국과 그 친구들, 브릭스의 금 보유량이 꾸준히 올라가서 저기 정체되어 있는 빨간색 선, 미국을 추월한 게 보이시죠? 이미 판세는 기울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투자자분들이라면 더더욱 귀를 기울이셔야 할 부분인데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거대한 싸움판에서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어쩌면 게임의 판도를 바꿀 궁극의 와일드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정부가 찍어내는 달러, 다른 한쪽도 정부가 통제하는 위안화.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화폐들이 서로 싸우는 세상에서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자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양쪽 진영 모두에 대한 대안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쉽게 말해서 나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 다른 애들도 다 그럴 거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 이론을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각 나라들은 당연히 자기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죠? 그러다 어느 한 나라가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겠는데? 하고 먼저 움직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도미노 효과.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의미 있는 국가 하나가 우리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자산으로 편입합니다 하고 공식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2단계, 그걸 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와, 쟤네만 좋은 일 시킬 수 없지. 우리도 뒤처지면 안 돼 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전 세계 기관들이 지금 안 사면 바보다 하면서 동시에 달려들겠죠. 그럼 가격은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바로 이 순간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지금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히든카드로
비트코인을 먼저 집어들 것인가? 이 질문이 바로 핵심인 거죠.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시나리오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아무도 총대를 매지 않는 겁니다. 주요 국가나 기관들이 계속해서 에이 그건 그냥 디지털 쪼가리야 하면서 외면하는 거죠. 그럼 도미노의 첫 조각이 쓰러지지 않으니 우리가 기대하는 게임 이론의 순간도 오지 않겠죠. 이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됐죠. 이 새로운 질서 안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전략은 무엇일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꽤 놀랍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해 봤더니 금,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 비율, 이 두 가지가 무려 39%, 거의 40%에 달하는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이 금과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관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서로 엇갈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이건 두 자산이 결국 위험 회피라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마치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점 같은 게 존재하는데요. 그 비율이 역사적으로 약 28대 1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 미래의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가 된다면 이 비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14만 5천 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건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지만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투자의 선택은 금 아니면 비트코인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둘 다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금과 비트코인 둘 다 정부가 마구 찍어내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를 대비한 훌륭한 외부 화폐 역할을 합니다. 둘째, 지금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자본 전쟁은 결국 실물 자산인 금과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 모두의 가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한쪽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전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판은 짜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 이것 하나만 남는군요. 이 새로운 자본 전쟁에서 과연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게 될까요? 우리는 그저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그 순간을 지켜볼 뿐입니다.